아침 햇살이 창구 유리창을 비추고 있었다. 김도윤은 준비해온 재혼신고 서류를 꺼내 박종길 직원 앞에 놓았다. 종길은 컴퓨터에 입력을 마친 뒤 서류철에서 갈색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다. 봉투 안에는 협동기금 무이자 대여 잔액 통지서가 들어 있었다. 도윤은 서류의 제목을 눈으로 훑으며 잠시 멈칫했다. 이건 무슨 서류입니까? 도윤이 낮게 물었다. 종길은 서류를 가리키며 혼인신고 전 확인 절차에서 자동으로 연계된 문서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선영은 옆에서 고개를 갸웃하며 저희와 상관없는 건 아닌가요라고 중얼거렸다. 봉투 안에는 이미 고인이 된 윤미정의 이름이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도윤은 의자에 앉아 봉투를 다시 접어넣고 깊게 숨을 내쉬었다. 창구 뒤편에서 대기 중이던 주민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수군거렸다. 종길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철을 다시 정리했다. 사무실 안에는 타자기 소리와 프린터가 돌아가는 소리만이 귓가를 채웠다. 도윤은 일단 받아두겠습니다라며 봉투를 가방에 넣었다. 선영은 접수대 위에 안내문을 들여다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종길은 다시 컴퓨터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구를 빠져나왔다. 선영은 그의 뒤를 따라 조용히 걸음을 옮겼다. 건물 출입문이 열리며 바깥에 시끌벅적한 시장 소리가 밀려 들어왔다. 두 사람은 말없이 계단을 내려갔다. 바람이 간판을 흔들며 작은 쇳소리를 냈다. 도윤은 봉투를 다시 손에 쥔 채 시장길을 바라보았다. 읍사무소 앞마당에 서 있던 도윤은 봉투를 다시 꺼내 들었다. 선영이 옆에서 서류를 훑어보고는 눈썹을 찌푸렸다. 이게 전처가 남긴 빚이라는 뜻인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도윤은 고개를 젓고 아직 단정할 수 없어. 내용을 더 알아봐야 해라고 답했다. 두 사람은 신고를 미루기로 하고 카페로 발걸음을 옮겼다. 카페 앞 간판에는 오늘의 메뉴가 적혀 있었고 단골 손님 몇 명이 유리창 너머로 그들을 바라봤다. 한 손님은 옆 사람에게 신고하러 갔다가 뭔가 일이 있었다더라라고 속삭였다. 그 말은 금세 옆 테이블로 번져 조용한 파문처럼 퍼졌다. 시장 통로에서는 숨겨둔 사정이 있다더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카페 안에 들어선 선영은 커피 머신을 켰다. 스팀 소리가 울려 퍼지며 작은 공간을 채웠다. 그녀는 주문서를 정리하다가 멈추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도윤은 창가 자리에 앉아 봉투를 조심스레 펼쳤다. 그의 눈은 서류의 잔액 부분에서 멈추었다. 종잣돈이라 하기엔 크지 않지만 무시하기도 어려운 금액이었다. 카페 한쪽 구석에서는 주민 둘이 휴대전화를 보며 소곤거렸다. 저 사람 전처가 빚을 남겼다던데. 그러게, 이제야 밝혀진 거 아냐? 조용한 말들이 섞이며 분위기는 서늘해졌다. 그 시각 박종길은 사무실에 남아 기록을 다시 조회하고 있었다. 그는 모니터에 뜬 부속 문서 한 장을 인쇄해 손에 쥐었다. 문서에는 수혜자 이한을, 보호자 이정화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종길은 서류를 들여다보다가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상급자의 자리로 가 서류를 보여주었다. 상급자는 고개를 저으며 이 건은 익명 후원 요청이 걸린 건이다.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종길은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다. 그 순간 카페 안에서 선영은 신고 연기 안내문을 접어 지갑에 넣고 있었다. 그녀의 손끝이 조금 떨렸다. 도윤은 아무 말 없이 창밖의 시장길을 응시했다. 유리창 너머로 지나가던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으나 두 사람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이튿날 아침 도윤은 협동기금 사무실을 찾아갔다. 낡은 건물 안에는
서류철이 가득 꽂힌 캐비닛과 오래된 계산기가 놓여 있었다. 담당 직원이 어떤 건으로 오셨습니까? 라고 묻자 도윤은 봉투를 내밀었다. 직원은 문서를 확인하고 후원자 익명 조건이라 상세 자료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도윤은 거래 일자와 납부 기록만이라도 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조심스레 부탁했다.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수기로 작성된 납부 내역을 꺼내주었다. 도윤은 작은 수첩을 펴고 날짜와 금액을 꼼꼼히 받아 적었다. 기록은 윤미정이 병원에 다니던 시기와 정확히 겹쳤다. 사무실 시계의 초침 소리가 또렷하게 들리는 가운데 도윤은 수첩을 닫았다. 그는 다시 읍내 지구대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지구대 복도에는 신고를 기다리는 주민 몇 명이 의자에 앉아 있었다. 순경은 사무실 문을 열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다. 도윤은 자신이 찾는 기록을 설명하며 공개 가능한 범위만 확인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순경은 두꺼운 파일철을 꺼내어 필요한 부분만 펼쳤다. 여기 보시면 당시 모자, 가구가 교통사고로 장기 치료를 받았습니다. 순경의 손가락이 밑줄 친 메모를 가리켰다. 그 메모에는 지역 기금과 주민 후원이 언급되어 있었다. 도윤은 혹시 후원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순경은 고개를 저으며 후원자 실명은 비공개로 처리됩니다라고 답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파일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창밖에서는 사이렌 소리와 함께 순찰차가 지나갔다. 지구대 안은 잠시 소란스러웠지만 곧 다시 조용해졌다. 도윤은 의자에 앉아 수첩을 펴고 날짜를 다시 대조했다. 모든 기록은 일정한 주기로 이어져 있었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내쉬었다. 곧바로 보건지소로 향할 계획을 마음속에 정했다. 문을 나서자 바깥 공기가 싸늘하게 피부에 와 닿았다. 시장 쪽에서 들려오는 장터 소리와는 달리 그의 표정은 무겁게 굳어 있었다. 보건지소 건물은 소박한 흰색 벽돌로 지어진 2층 건물이었다. 도윤은 안내 창구로 다가가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혹시 치료비 납부 영수증 사본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직원은 곧장 고개를 저으며 개인정보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라고 답했다. 대신 직원은 벽 한쪽의 공익 게시판을 가리켰다. 게시판에는 모금 결과 보고서가 붙어 있었고 그곳에 익명 기부자어라는 항목이 눈에 띄었다. 보고서에는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이 납부된 기록이 표시되어 있었다. 도윤은 손가락으로 그 부분을 짚고 잠시 멈추었다. 그는 직원에게 감사 인사를 남기고 건물을 나왔다. 오후 햇살이 벽면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목공소로 돌아온 도윤은 책상 서랍을 열어 전처의 물건들을 정리했다. 오래된 공책과 연필 사이에서 몇 장의 종이가 나왔다. 그것은 어린이용 나무 장난감 도면이었다. 도면 뒷면에는 짧은 글씨가 남겨져 있었다. 하늘이에게 다음 달까지라는 문장이 또렷하게 보였다. 도윤은 메모 날짜를 확인하며 다시 수첩을 펼쳤다. 협동기금 납부일과 메모 날짜는 일정한 간격으로 일치했다. 그는 펜으로 두 기록을 대조하며 선을 그었다. 도면은 서너 장이었고 모두 아이를 위한 설계도였다. 그는 도면을 봉투에 차곡차곡 넣어 정리했다. 손끝에 묻은 연필 가루가 희미하게 남았다. 목공소 안에는 톱밥 냄새가 은은히 퍼져 있었다. 그는 봉투를 들고 밖으로 나섰다. 다시 읍사무소로 향하는 발걸음이 조금 더 빠르게 움직였다. 시장길을 건너는 동안 바람에 전단지가 흩날렸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지만 도윤의 눈길은 봉투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손에 쥔 봉투는 묵직하게 느껴졌다. 도윤은 마음속으로
이제 조금 더 가까워졌다라고 짧게 중얼거렸다. 카페 안은 점심 무렵 손님들로 조금씩 채워지고 있었다. 선영은 커피 머신 옆에 서서 주문서를 정리하다가 멈추었다. 단골 손님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전처가 빚을 남겼다던데 사실입니까? 선영은 고개를 저으며 확정된 건 아니에요. 아직 확인 중입니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손님의 눈빛은 이미 의심을 품고 있었다. 다른 테이블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오갔다. 숨겨진 게 있었대. 재혼 전에 저런 일이 터지면 곤란하지. 속삭임들이 카페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다. 선영은 깊은 숨을 내쉬며 커피잔을 받아 건넸다.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리고 박종길이 들어섰다. 그는 서류철을 안고 땀을 닦으며 자리에 앉았다. 어제 전달된 통지서는 단순 잔액 안내지 체납 고지서는 아닙니다. 선영은 곧장 물었다. 그런데 왜 혼인신고 단계에서 이런 서류가 뜨는 거죠? 종길은 안경을 고쳤으며 설명했다. 전처 측에서 가족관계 변동 알림을 미리 설정해 둔 겁니다. 선영은 잠시 말이 없었다. 종길은 봉투를 꺼내어 금액을 가리켰다. 이 잔액은 한 회분만 남았습니다. 선영은 그럼 누구를 돕기 위해 쓰인 돈이었는지가 중요하네요라고 말했다. 종길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오전에 협동기금 위원장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카페 안의 손님들은 잠시 대화를 멈추고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선영은 눈을 감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그럼 내일 다시 확인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다음 날 아침 읍사무소 회의실에 네 사람이 모였다. 긴 탁자 위에는 두꺼운 서류철과 노트북이 놓여 있었다. 협동기금 위원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거는 모자 가구 치료비 지원으로 시작된 사례입니다. 그는 준비해온 도표를 꺼내 탁자 위에 펼쳤다. 도표에는 납부 내역과 회계 흐름이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다. 보시다시피 익명어의 정기 상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의 손가락이 특정 항목을 가리켰다.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기록을 들여다봤다. 위원장은 다시 말을 이었다. 후원자는 돌아가신 뒤에도 납부가 이어졌습니다. 남은 건 단 한 회분입니다. 선영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혜자와 직접 만날 수 있습니까? 위원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구대와 협의해 연락 절차를 마련하겠습니다. 박종길은 말을 보탰다. 행정상 비밀 유지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진행할 겁니다. 도윤은 준비해온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렸다. 봉투 안에는 아이 장난감 도면들이 들어 있었다. 모두의 시선이 봉투로 향했다. 회의실 안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 종이 넘기는 소리만이 들렸다. 선영은 도면을 바라보다가 작게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눈길은 점점 굳어졌다. 그러나 말은 꺼내지 않았다. 위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다시 정리했다. 곧 절차를 준비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또렷했다. 회의실 한쪽에서 박종길이 서류철을 뒤적였다. 그는 재혼신고 시 열람이라고 적힌 봉투 하나를 꺼냈다. 모두의 시선이 봉투로 향했다. 종길은 동의를 구한 뒤 봉투를 조심스럽게 개봉했다. 종이 한 장이 탁자 위로 펼쳐졌다. 그것은 윤미정의 자필 편지였다. 글씨는 단정했지만 군데군데 힘이 빠져 있었다. 편지에는 특정 모자, 가구를 익명으로 계속 지원해달라는 부탁이 적혀 있었다. 마지막 회부는 새 출발을 앞둔 날 함께 마무리해 주십시오. 문장은 간결했지만 의미는 분명했다. 도윤은 편지를 오래 바라보다가 수첩을 꺼냈다. 그는 날짜를 비교하며 납부 기록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 선영은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마지막 납부는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위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좌번호와 확인 절차가 적힌 용지를 내밀었다. 종길은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어 고이 접었다. 회의실 안은 무겁지만 정돈된 공기로 가득했다. 도윤은 손을 모으고 잠시 눈을 감았다. 종이 냄새와 잉크 향이 은은히 풍겼다. 탁자 위에 시계 초침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모두는 말없이 편지의 문장을 곱씹었다. 선영은 눈빛을 굳게 하고 펜을 손에 쥐었다. 그녀는 용지에 짧은 서명을 남겼다. 위원장은 그 종이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장면은 조용히 마무리되었다. 며칠 뒤 지구대 상담실에서 만남이 이루어졌다. 이정아와 아이 하늘이는 긴장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아 있었다. 지구대 직원이 안내했다. 오늘 대화는 상호동의 하에 간단히 기록됩니다. 이정아는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말했다. 저희는 큰 도움을 받았지만 후원자가 누군지는 몰랐습니다. 도윤은 봉투를 꺼내 도면과 편지 사본을 탁자 위에 놓았다. 하늘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도면을 바라봤다. 작은 손가락이 나무 장난감 그림을 따라 움직였다. 선영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마지막 회부는 제가 납부했습니다. 위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확인서를 출력했다. 종이에 프린터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는 서명을 부탁하며 용지를 건넸다. 도윤과 선영은 차례로 이름을 적었다. 지구대 직원은 소문 확산 방지를 위해 사실관계 요약문을 작성했다. 요약문에는 지원 경위와 납부 완료 사실이 간단히 정리돼 있었다. 이정아는 짧게 숨을 내쉬었다. 감사 인사는 공동체 행사 때 전하겠습니다. 하늘이는 도면을 품에 안았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다. 상담실 안의 공기는 차분해졌다. 직원은 서류철을 닫고 회의를 마무리했다. 창밖에서는 오후 햇살이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다. 모든 사람의 표정은 조금 더 가벼워졌다. 도윤은 의자에서 일어나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이정아도 짧게 허리를 숙였다. 주말 장터 한켠에서 작은 나눔잔치가 열렸다. 현수막에는 이웃과 함께하는 하루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도윤은 목공소에서 만든 나무 스툴과 장난감을 전시했다. 아이들이 그 앞에 모여들어 손으로 만져보았다. 선영은 카페에서 준비한 차와 빵을 무료로 나누어 주었다. 따뜻한 향기가 장터에 퍼졌다. 박종길은 확성기를 들고 마을 방송을 진행했다. 이번 건은 사실 확인이 마무리되었고 마지막 납부도 완료되었습니다. 주민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보냈다. 협동기금 위원장은 푸른새 장학 모금함이라는 현판을 걸었다. 모두가 박수를 보냈다. 주민 대표가 무대에 올라 말했다. 이번 일은 서로 믿고 돕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늘이는 나무 장난감 하나를 들고 환하게 웃었다. 이정아는 무대 앞에서 간단히 인사를 전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아이와 함께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사진을 찍으며 기록을 남겼다. 시장길은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해가 기울 무렵 안내문이 현판 옆에 붙었다. 기부자 익명 존중이라는 문구가 분명히 보였다. 주민들은 차를 나누며 담소를 이어갔다. 아이들은 뛰어다니며 장난감을 흔들었다. 도윤은 장터 한쪽에서 사람들을 바라봤다. 선영은 그의 옆에 서서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의 어깨가 나란히 맞닿아 있었다. 바람이 현수막을 흔들며 잔치의 끝을 알렸다. 다음 주 아침 읍사무소 창구가 다시 열렸다. 도윤과 선영은 나란히 서류를 들고 창구 앞에 섰다. 박종길이 화면을 확인한 뒤 미소를 지었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는 신고서에 접수 도장을 찍었다.
도장의 붉은색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다. 도윤은 종이를 받아 고개를 끄덕였다. 선영은 짧게 말했다. 오늘부터 함께 기록을 쌓겠습니다. 두 사람은 창구를 나섰다. 건물 밖에는 아침 햇살이 밝게 내리쬐고 있었다. 시장 입구 게시판에는 지구대가 붙인 안내문이 걸려 있었다. 사실 확인 완료, 소문 종결이라는 문구가 크게 보였다. 협동기금 사무실 창가에는 새로운 안내문이 붙었다. 장학모금 지속이라는 글씨가 선명했다. 도윤은 목공소로 돌아와 작은 목재 패널을 꺼냈다. 그는 끌로 글자를 새기기 시작했다. 패널에는 함께 상환, 함께 시작이라는 8글자가 차곡차곡 새겨졌다. 나무결을 따라 흠집이 선명하게 남았다. 작업대 위에는 톱밥이 부드럽게 흩날렸다. 선영은 그의 옆에 서서 그 과정을 지켜봤다. 두 사람은 눈빛을 교환하며 잠시 말을 멈췄다. 패널이 완성되자 도윤은 벽에 걸었다. 목공소 안은 고요했지만 공기에는 새로운 출발의 기운이 번졌다. 창문 너머로 시장의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하루가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다.